자, 이 세포 호흡은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냐면 화학 에너지가 포도당 화학 에너지입니다. 결과적으로 ATP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뭐라고 배웠습니까? 모든 세포라고 배웠다. 모든 세포, 알겠지? 근데 이제는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모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보면 자체 DNA, 그 다음에 리보솜 다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체 DNA, 리보솜 다 존재합니다. 왜 이래요? 요거만, 아이고. 왜 이래요? 요거만 선생님은 그냥 얘기를 해줄게. 너희들 생물체가 최초로 탄생했는데 혹시 최초의 생명체가 누군 줄 압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세균이지, 세균. 세균 중에서도 누구지? 남세균이지, 남세균. 남세균이 하는 역할이 뭐지? 최초로 광합성을 하는 놈이야. 그래서 어떤 세균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전에 남세균이 있었거든요. 그럼 남세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일로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침투해서 들어가면 자, 얘가 요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남세균 들어가겠지. 남세균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맞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바깥쪽에 있는 요 막은 누구 거냐면 얘 막입니다. 그 다음 요 안쪽에 있는 요거는 남세균의 막입니다. 그래서 이중막을 가집니다. 이중막. 그 다음에 얘하고 자체적으로 DNA를 가지는 이유는 이 남세균은 입막 아닙니다. 맞지? 그래서 이 남세균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뭐를? 엽록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엽록체가 광합성하는 장소잖아. 맞지? 남세균이 최초의 광합성하는 세균이었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자체적으로 DNA 리보솜 그 다음에 얘 이중막이라고 그랬지? 이중막인 이유가 또 세균 중에 보면 호기성 세균이라고 호기성 세균 이 호자가 좋아할 호자 그 다음에 기자가 공기 기자야. 알겠지? 공기 중에서 특히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산소가 배출되잖아. 글로 막 이동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그 세균이 침투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화학적 진화설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한 대학 가면 배우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알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보면 이중막을 가지는 이유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DNA 이런 것들이 핵하고 맞지 않는 이유도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서 일단 선생님 지울게요. 지우고 잠깐만. 네, 어머님 지금 수업 중이라 가지고요. 네. 네네. 아, 수업 중이라서 제가 좀 이따가 전화를 드릴게요. 네. 자. 미토콘드리아까지 지금 배웠고, 자, 그 다음 갈게. 우리 동물 세포는 보지 말고, 식물 세포에 보면, 요렇게 주머니 있어, 주머니. 주머니가 있을 건데, 그 주머니 이름이 뭐지? 액포라고 돼 있지, 맞지? 액포. 그러면 액포 한번 보자, 알겠지? 자, 그래서 7번. 액포다. 요거 한번 봅시다. 액포. 7번 액포. 그래서 액포도 보니까 요것도 보면 단일막 같이 단일막 막이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단일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액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액포는요, 물이나 아니면 노폐물, 세포 안에서 물이나 노폐물 요걸 갖다가 저장하는 놈이 액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에 젊은 놈보다 나이가 많은 세포일수록 노폐물 이런 게 많겠지, 맞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도 되냐면 성숙할수록 크기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 성숙할수록 크기가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액포는요 식물세포 여기서 발달합니다. 그럼 식물세포에서 발달하고 우리 동물세포에서 액포 보이나? 동물세포 여기도 존재합니다. 알겠지? 존재하는데 우리 동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노폐물 버리지.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 뭐 오줌을 싸서 버리든 땀으로 배출하든 노폐물 그대로 바로 버립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액포가 크게 발달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줌 싸고 이렇게 안 하잖아, 맞지? 그래서 세포 내에서 액포들이 크기가 발달하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를 갖다 설명하면 여기서 삼투압 조절한다, 요 용어도 쌤이 하나 알려줄게요. 삼투압이라는 용어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중학교 때 삼투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 중학교 때 삼투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없었지, 맞지? 그래서 삼투압이라는 용어를 갖다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용어는 하나 알아두세요. 본격적으로 언제 배웁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물 1에서 배울 겁니다. 용어는 알아두세요. 알겠지? 그래서 삼투압이 뭡니까? 그러면 삼투압은 우리 저기 139쪽에 보면 2번 해가지고 삼투 나오지, 맞지?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는 세포막이란, 세포막. 자, 그래서 8번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그래서 이 세포막도 보면 단일막이야, 단일막. 그래서 이 세포막은요 물질 출입을 합니다. 물질 출입. 근데 물질이 당연히 바깥에 있는 다른 세포하고 상호 소통해야 된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물질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 맞지? 그래서 물질이 출입하긴 출입하는데 어떻게 출입하냐면 선택적 투과를 합니다. 선택적 투과. 이 선택적 투과한다는 소리는 너는 일로 오면 안 돼, 딴 데로 가. 너는 들어오면 안 돼, 너는 돼. 이런 식으로 선택된다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선택적 투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세포막은요 인지질 더하기 막단백질 이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 우리 하나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제일 바깥에 있는 요거 세포벽이다, 알겠지? 세포벽. 자, 그래서 이 세포벽 얘도 막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막 아닌 거 몇 개 배웠노? 2개 배웠지, 맞지? 누구 있더노? 리보솜하고 세포벽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막이 아니라는 사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 세포벽의 주성분 셀룰로스. 이번 주 토요일날 강의할 때 쌤 물어볼 겁니다. 세포벽의 주성분 셀룰로스 알겠지?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놓고, 이 셀룰로스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다 적어줄게. 탄수화물의 다당류야, 다당류. 탄수화물의 다당류. 그러니까 이 당은 포도당이야.
다자는 마늘 다자. 이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으면 우리는 셀룰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다. 알겠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포벽은요, 전투과성입니다. 전체 다 통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아까 세포막은 선택적으로 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포벽은 전투과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보고 책 잠깐만 볼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자, 책 보자. 자, 2번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렇게 돼 있어서 왼쪽에 동물세포, 오른쪽에 식물세포. 먼저 그림에서 핵, 둘 다 핵은 존재하네. 맞지? 그 다음 소포체, 핵막하고 붙어져 있지. 맞지? 핵막하고 붙어서 소포체들을 다 존재하고, 둘 다 보니까 리보솜이 있습니다. 쌤이 리보솜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기관, 뭐라 그랬지? 단백질 만드는 장소야. 자, 그 다음 골지체 있습니다. 떨어져 나와서 바깥으로 우리가 분비도 시킬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세포 호흡을 하는 장소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세포막 보이고요. 그 다음 식물세포에 보니까 엽록체하고 세포벽, 이건 식물세포에만 있고, 그 다음에 액포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되어 있지. 맞지? 자, 밑에 표 봅니다. 먼저 핵 동그라미 쳐서 유전정보 저장 줄치고 DNA 줄치세요. 그 다음 밑에 리보솜 줄쳐, 뒤쪽에 줄쳐라 단백질 합성 장소입니다. 단백질 만들어지는 장소 리보솜입니다. 그 다음에 소포체 줄쳐라. 자, 뒤쪽으로 그냥 읽어볼게. 세포 내 물질의 이동 통로입니다. 화살표 뒤에 리보솜에서 합성된, 자, 그게 단백질을 줄쳐, 단백질을 골지체나 줄치고 뒤에 운반 줄치세요. 그래서 자, 우리 여기서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운반하는 장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다. 골지체 밑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이나 지질 줄치고 저 뒤쪽에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미토콘드리아 줄쳐서 오른쪽에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포막 줄쳐서 뒤쪽에는 뭐 우리가 줄칠 건 없는 것 같아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세포 모양 유지,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 조절, 옆에다가 선택적 투과만 하나만 써놔라. 선택적 투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액포 동그라미 쳐서, 자, 액포 동그라미 쳤으면 뒤에 줄치자. 물, 색소, 노폐물 저장. 뒤에는 그냥 일자.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 그 다음 그 밑에 엽록체 동그라미 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줄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세포벽 줄쳐서 요것도 뭐 크게 읽을 건 없는 것 같네. 식물세포에서 세포막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이고,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모양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에 3번 한 번만 볼래? 플러스 강의 3번. 자, 기능과 연관된 세포 소기관. 그래서 단백질 합성과 이동 줄쳐봐. 단백질 합성과 이동. 그럼 단백질을 만들려 그러면 이 단백질을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주문을 넣어줘야 돼요. 맞지?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 주세요. 주문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주문서를 누가 갖고 있냐면 핵이 갖고 있습니다. 핵. 그래서 핵 줄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리보솜이지. 맞지? 리보솜 줄치고,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이동시키는 데가 소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그 다음 그 밑에 에너지 전환에 관여 줄쳐가지고,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놈이 누구냐면 미토콘드리아 줄치세요. 자, 미토콘드리아 DSM 한번 읽어볼게. 세포호흡으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를 세포 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한다. 아까 ATP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그 밑에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잖아. 그 포도당이 또 화학 에너지거든요. 그렇게 에너지가 전환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140쪽. 아니다. 140쪽 이거는 앞에를 더 배워야 되는 거고. 142쪽. 142쪽에 자 1번 단백질 합성과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그게 핵 있지 핵. 핵에서 선생님이 DNA 유전 정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리보솜이 그게 소포체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단백질을 만들면 소포체로 분비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소포체에서 단백질이 저장돼 있겠지? 그러면서 그 소포체에 있던 단백질이 골지체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럼 골지체에서 그게 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에 의해서 세포 밖으로 단백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보면 핵 속의 DNA에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가 리보솜으로 전달되고 DNA에 있던 유전 정보가 리보솜으로 갑니다. 그렇게 전달되는 놈이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RNA가 해줘요. RNA가 알겠지? 전달을.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 전달받은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로 운반시켜주고 골지체로 운반된 단백질은 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에 담겨 세포막 쪽으로 이동하여 밖으로 분비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골지체에서도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여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여기 주머니 모양이 된 게 아까 거기서 아까 표현했던 막으로 쌓인 주머니 이렇게 표현했지 맞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름이 그냥 분비소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선생님이 이름을 적어주고 싶어서 적는 거야. 알겠지? 이 분비소낭에 담겨져 있던 그런 단백질들이 밖으로 분비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1번.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세포 소기관은 어디라 그래야 되지? 리보솜이라 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리보솜이라 하고 저기 그 세포막하고 확산 삼투는 좀 쉬었다가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기 138쪽에 B 갑니다. B에 보니까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 이렇게 돼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필기로 보면 3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포막. 자, 우리가 지금 세포의 구조를 갖다가 배우면서 세포막에 대해서 선생님 적어줬던 게 2개인가 그럴 거야.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는 선택적 투과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거. 그거 2개를 갖다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세포막에서 첫 번째로 너희들이 암기를 해야 될 게 세포막의 주성분이 뭐야? 요거부터 우리는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세포막의 주성분은요. 아까도 했다시피 인지질, 그 다음에 막단백질 이렇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선생님이 세포막의 구조를 갖다가 설명을 할 건데 이 구조 앞부분에 선생님 얘기하는 부분은 까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다. 근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에 교과도 안 나오고 알겠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인마가 이름이 뭐냐면 중성지방 하는 거예요. 중성지방. 그래서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지방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 뭐 나온다 그랬지? 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래서 요 밑에 이 짝대기 3개 요게 지방산이에요. 지방산.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 이게 이름이 글리세롤입니다. 글리세롤. 그래서 너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
그게 분해가 된다는 거는 요거를 갖다 다 끊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이걸 다 끊게 되면 그러면 지방산과 모노라는 단어가 한 개라는 단어지 맞지?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말인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 거는요. 이 세 개를 다 끊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있던 요 한 개 있지. 지방산 한 개. 이 지방산 한 개가요.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 머리로 올라갑니다. 이 머리로 알겠지? 그래서 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어서 이 머리 부분이 뭐 변형이 일어납니다. 알겠지? 변형이 일어나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생겨 먹은 걸 갖다 우리는 인지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인지질. 그래서 인지질이 보면 이 지방산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방산이 두 개밖에 없고 하나는 왜 이렇게 짝다리를 짓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학 가서 나중에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안에 구조를 갖다가 이제 뭐 화학식으로 막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불포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그림은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인지질은 머리 부분과 그 다음에 꼬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머리와 꼬리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 머리 부분이 누구하고 친하냐면 물하고 친하다 그래서 친수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물하고 안 친합니다. 소수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인지질의 모양 알아둬야 되고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 물하고 친하고 꼬리 부분이 물하고 안 친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림을 갖다가 오른쪽에 그리든 너희들 노트에 안 그러면 그 밑에다 그리든 오른쪽에 여분이 많으면 오른쪽에 그려도 되는데 아니면 밑에다 그릴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여기서 그렸던 게 뭐냐면은 세포막이에요. 막. 선생님이 막을 갖다 그렸는데 지금 이쪽이 막의 밖이 시대다. 여기가 막의 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바깥하고 안. 이렇게 구분했을 때 우리 생물체 내에서 제일 많이 있는 물질이 뭐지요? 생물체. 생물체 안에서 제일 많이 있는 물질. 물이지, 물. 맞지? 그래서 세포 밖에도 보면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도 보면 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물이 제일 많이 있는 공간 요 속에 아까 인지질이 어떻게 우리가 포진이 돼야 되냐면 물하고 친한 부분이 머리 부분 그 부분이 바깥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래서 귀찮더라도 그림 좀 그려라. 그 다음에 안쪽에도 보면 물이 제일 많잖아. 맞지? 안쪽에도 보면 머리 부분이 안쪽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런 용어가 우리는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층.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중층이야. 그러면 이중층이 너희들 아까 앞에서 배웠던 이중막 있지? 이중막. 이 이중막하고 이중층은 다른 용어입니다. 알겠죠? 알았니? 그래서 이중막이 된다는 소리는 그림은 그릴 필요 없고 요렇게 돼 있던 놈이 요게 하나의 단일막이야. 요게. 그럼 이중막이 됐다는 소리는 요게 한 세트가 요렇게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요게 바로 이중막이야. 알겠지? 근데 지금 요렇게 머리 부분이 물 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자리 잡은 걸 갖다 우리는 이중층.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요게 보면 이렇게 있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던 요거를 갖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단백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막단백질. 그래서 막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세포막을 관통하고 자리 잡고 있는 놈도 있고,
아니면 세포막에 파묻혀 있는 놈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세포막은요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얘기했던 여기 인지질 이중층은 이동을 합니다.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동성 모자이크 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이 인지질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저기 관통되어 있는 단백질 있지. 그 관통되어 있던 단백질 같은 경우도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백질도 이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단백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세 번째로 배울 게 아까 우리 세포막은요 선택적으로 투과한다고 얘기를 했어. 선택적 투과. 그래서 선택돼서 물질이 이동을 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 선택적 투과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요 얘기야. 분자 크기가 작은 놈,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 이런 것들은요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냐면 인지질 이중층이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우리는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수용성 물질, 아니면 이온들 있지. 이온, 전하를 띤 입자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합니까? 그러면 막단백질, 이거를 통과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 막단백질을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인지질 이중층이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게 크기가 작은 기체들 보면 분자 크기가 작잖아, 맞지? 그 다음에 지용성들이 이동합니다. 선생님, 왜 지용성들이 이동합니까? 그러면 수용성들이 이동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머리 부분은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를 통과를 못해요. 이 꼬리 부분이 소수성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소수성이다 보니까 이 부분의 수용성 영양소들이 통과를 못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용성 물질들만 우리가 이동할 수가 있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놈이 아까 수용성 물질하고 그 다음에 이온들, 이런 것들이 이동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선택적 투과다,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씁니다. 됐지? 그래서 세포막을 갖다가 먼저 보고 확산하고 삼투 들어갑니다. 책 봐라. 자, 책의 1번 세포막의 주성분 줄치고 앞에 별표 하나 때려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인지질, 단백질 줄치세요. 자, 그 다음 2번 세포막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는 경우도 있고 관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지? 파묻혀 있기도 하고 관통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오른쪽 그림에도 관통되어 있는 막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얹혀져 있어 파묻혀 있는 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 3번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줄쳐라. 선택적 투과성. 자,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을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른데 물질 출입을 조절하여 세포 내부를 생명활동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건 별로 쓸데없고,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4번 한번 봐봐. 인지질 이중층 줄쳐라. 인지질 이중층이다. 자, 그 밑에 쌤이 읽어보면 인지질은 줄쳐라. 친수성
수성인 머리,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수성인 꼬리, 그렇게 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쳐라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 줄치고, 그 밑에 줄에 줄쳐라 막단백질 위치도 바뀝니다. 막단백질 위치도 바뀝니다. 이동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139쪽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갖다가 이제 배워볼 거다. 야, 우리 그때 누가 세뱃돈 용돈 세뱃돈 많이 받았다 하는 친구 없었나? 응? 태미가 세뱃돈 많이 받았댔나? 아니야? 아, 이것들 전부. 자, 물질의 이동. 자, 물질의 이동인데, 자, 우리 책에 보면 물질의 이동에서 통과에서 나오는 건 딱 두 개 나옵니다. 확산과 삼투. 확산과 삼투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것만 나와요.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생물 1에 가면 뭐를 배웠냐면 능동수송이라는 거 한 개 더 배웁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생물 2에 가면 외포, 내포라는 걸 또 거기서 또 하나를 더 배워요. 그래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총 4가지. 그래서 그 4가지 타이틀을 선생님이 적어주고 그 다음에 확산과 삼투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나머지 능동수송하고 외포, 내포는 안 배울 거다. 알겠지? 자, 지금 물질의 이동이라는 거는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있어. 이 하나의 세포가 바깥의 세포들하고 서로 물질 출입이 있어야 돼요. 맞지? 이렇게 물질 출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요,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던 ATP를 갖다가 반드시 소모를 하지 않아도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ATP를 갖다가 반드시 소모를 해야만 이동하는 놈이 있어. 그래서 ATP를 갖다가 소모하지 않는다. 너희들 지금 ATP 그럼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해라.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가 소모를 하지 않아도 이동한다는 소리는 저것 스스로 이동한다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맞지? 저것 스스로. 자, 근데 ATP를 소모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것 스스로 이동 안 해요. 그냥 누가 밀어줘야 됩니다. 누가 밀어줘야 물질이 이동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통과 시간에는 뭐만 배울 거냐면 요거만 배울 겁니다. 요거. ATP를 소모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ATP 소모하지 않는 뭐 확산, 그 다음에 삼투, 요거를 우리가 배워보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ATP 소모를 해야 되는 건 뭐 있는데요? 그러면 능동수송, 그 다음에 외포, 내포. 이 외포라는 거는 바깥으로 버린다는 소리고, 내포는 안으로 들른다는 소리. 알겠지? 근데 우리는 이미 외포를 아까 잠깐 봤어요. 외포를 잠깐 봤는 게, 아까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골지체 있지, 골지체. 이 골지체 끈트마리가 어떻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분비소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 분비소낭 안에 단백질하고 지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가지고 여기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면 이 세포막하고 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요런 식으로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넓어지면 이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외포라 그럽니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이게 실제적으로 안에서 많은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그래서 요거는 생물 1, 요건 생물 2에서 배울 건데 우리 통과했으면 요거 2개만 일단 배워보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확산, 저절로 일어나지. 무슨 농도에서 무슨 농도? 고농도에서 무슨 농도? 저농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 이동하는 겁니까? 누가 이동하는 게 확산이야? 누가? 용질이지. 이게 이동하는 거지. 너희들 향수를 뿌리면 주변에 가면 향수 냄새가 난다. 이 향수 입자라는 용질이 스스로 이동한 겁니다. 알겠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는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삼투.
삼투는요, 이것도 스스로 일어나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하냐면 물이 이동하는 거야.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삼투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삼투. 그렇지? 자, 그래서 확산과 삼투 요거를 갖다가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자. 너희들은 요거 밑에 필기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쌤은 일단 요거 치우고 갑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확산을 갖다가 배워보자. 확산. 그래서 확산의 정의는 한 번 더 적어 갑니다. 꼭 외워라. 고농도에서 반드시 저농도로 누가? 용질이 어떻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자발적으로. 그게 바로 우리는 확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산의 종류는요, 두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단순 확산하는 게 있습니다. 확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촉진 확산하는 게 있습니다.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는데, 이 단순 확산이 뭐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세포막에서 봤던 인지질 이중층 요거를 통과하는 거예요. 요거를 통과하는 것들을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이 뭐야? 그러면 요거는 막단백질 통과를 하는 게 우리는 촉진 확산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들 암기해야지, 맞지? 단순 확산에 해당하는 물질들 누구 있다 그랬어요? 기체들. 너희들 저기 폐에서 폐포하고 요 폐포하고 뭐세 혈관하고 기체 교환하지, 맞지? 이산화탄소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산소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잖아. 이렇게, 맞지? 그럼 이 폐포 이거도 뭐라는 거야? 세포막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세포막이 뭐?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기체들이 어디를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것들이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온들. 여기서 말하는 이온, Na+, K+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성. 아이, 쏘리. 수용성 써붙지. 수용성 써붙나? 아직 안 썼나? 썼나? 수용성 말고 수용성에 해당하는 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는 게 촉진 확산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 한번 그려볼 건데,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여기가요 확산 속도, 그 다음에 여기가 농도차입니다. 농도차.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농도차가 큰 거거든. 너희들 생각해봐. 아까 여기가 밖이고 여기가 안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밖이하고 안에하고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빨라지겠지, 맞지? 빨라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빨라지는 놈이 있고, 알겠지? 하나도 빨라지는데 급격하게 빨라지고 나중에 이렇게 일정해지는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게들이 누가 속하느냐 그러면 요게 바로 단순 확산이에요. 그 다음 요게 보면 촉진 확산이에요. 그래서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알겠지? 빨라지는데 이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일정해지더라 이 말이지. 맞지? 일정하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일정해집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막단백질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 막단백질 수가 딱 값이 몇 개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포 박하고 안하고 막단백질 이렇게 3개밖에 없다고 해볼게. 그러면 농도차가 1이다 그러면 한 놈 지나가면 되겠지. 농도차가 2다 그러면 2개가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 되니까 확산 속도가 더 빠르겠지. 맞지? 농도 차이가 3 난다 그러면 3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농도차가 10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10 차이가 나면 이렇게 차이지. 그렇게 난다면 3개가 지나가고 있을 때 나머지 7개는 뭐 하고 있어야 돼?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맞지? 맞나? 그래서 또 3개 쫙 빠지고 3개 쫙 빠지고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확산 속도가 나중에는 이렇게 일정해지더라.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책 잠깐만 보지. 우리 책에 1번 확산 동그라미 치세요. 자, 확산 동그라미 쳐서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줄쳐라.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 거기다가 줄쳐라.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게 확산이. 그 다음 그 밑에 인지질 이중증을 통한 확산. 자, 그 옆에다가 단순 확산이라고 좀 적어라. 알겠지? 단순 확산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딱 보니까 산소 그림이 나와 있지. 그래서 이 산소는요 인지질 이중증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동하는 물질 줄쳐라. 기체 분자 줄쳐. 그 다음에 지용소 물질 줄치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아까 쌤이 예로 들었던 거고, 그 다음 오른쪽에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그 옆에다가 촉진 확산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촉진 확산 딱 보니까 그림에 보니까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거기 보니까 포도당이 이동하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맞지?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치자 이온. 그 다음 그 밑에 수용성 물질.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그래서 밑에 보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된다. 우리가 나중에 포도당 이런 걸 갖다가 우린 조직세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때 보면 우리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게 확산 내용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삼투를 배워야 됩니다. 삼투. 그래서 삼투가 뭐야?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요거도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다. 야, 저기 저농도 고농도는 물 입장으로 쓴 거야? 용질 입장으로 쓴 거야? 용질 입장으로 쓴 거지. 알았지?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이렇게 U자간이 있다. U자간. 그래서 요쪽에 여기 경계로 해가지고 담아놨는데, 여기를 쌤이 설탕물 해볼게. 여기 그냥 물 이렇게 얘기해볼게. 물. 근데 지금 얘네들 요게 선생님이 썼던 요 막이제, 요걸 우리는 반투과성 막이에요. 반투과성 막. 그래서 이 반투과성 막이 우리가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입니다. 그래서 반투과성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크기가 작으면 통과해요. 크기가 작으면 통과. 당연히 크기가 크면 통과를 못하겠지. 그래서 반만 통과한다는 그런 의미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설탕물 안에는요 설탕 용질이 있을 거예요. 용질 이렇게. 그런 것들은 통과를 못합니다.
대신 누가? 물이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물이.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설탕물이 있다. 무슨 농도지? 고농도. 물이 있다. 저농도잖아. 맞지? 그래서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그걸 삼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선생님 적었더니 저농도, 고농도를 누구 입장으로 썼냐면 설탕 입장으로 쓴 겁니다. 설탕 입장으로. 맞지?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물 입장으로 써볼까? 물 입장? 물 입장으로 쓰면 야, 이 둘 중에서 물은 어디가 많습니까? 요쪽이 많지. 물은 맞지?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면 물 입장에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움직였지. 맞지? 물 입장에서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투를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물의 확산이다. 요런 단어도 써도 됩니다. 알겠지? 물의 확산이 바로 삼투다. 물은 고농도에서 고에서 저로 움직였거든. 됐지?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얘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요쪽에 물의 양이 많을 거고 요쪽에 물의 양이 이렇게 적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의 양, 이거 지금 보고 어디가 고고 어디가 전지 이런 것도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알았지? 물이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작아진 거잖아. 요쪽이 저농도입니다. 알았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요거